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그만둔다고요? 이 말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고등학교 다니는 이유 중에 대학 준비가 들어있는 건 맞죠. 근데 대학을 잘 가려고 고등학교를 떠난다? 저는 이 말이 요즘 우리 입시 현실을 제일 씁쓸하게 보여주는 말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어요. 작년에 전국 일반고에서 고1 학업 중단자가 1만 명을 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학업 중단이라는 말 안에는 자퇴, 퇴학, 재적이 다 들어가는데 보도에서는 그중 상당수가 자퇴로 분석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가 전부 입시 때문은 아닐 거예요.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고 정말 다른 길을 준비하는 아이도 있겠죠. 그런 선택까지 제가 함부로 말할 생각은 없어요. 이미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한테 너희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더더욱 아니고요. 근데 그 숫자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건 사실이에요. 그 고1들이요. 바로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아이들이거든요. 지금 고2, 우리 둘째랑 같은 나이예요.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제 집 얘기인 거죠. 2028학년도 대입부터 고교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상위 4%였어요. 100명 중에 4명이요. 지금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상위 10%까지예요. 숫자만 보면 문이 넓어진 거잖아요. 경쟁이 좀 풀릴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정반대 말이 돌아요. 이제 1등급 아니면 안 된다. 한 과목이라도 2등급 나오면 인서울 힘들다. 결국 1.0 싸움이다. 학부모 단톡방에도 돌고 입시 영상에도 나오고 애들끼리도 하고 학교에서도 들려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추정이 사실처럼 굳어요. 이 제도로 입시를 아직 한 번도 끝까지 치러본 적이 없거든요. 대학별로 실제 입결이 쌓인 것도 아니고요. 근데 1등급 아니면 끝이라는 말은 벌써 진실처럼 돌아다녀요. 저는 그게 무섭더라고요. 오해는 마세요. 현실 모른 척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내신 중요해요. 특히 수시에서는 더 그렇죠. 근데 수시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교과 전형만 해도 대학마다 반영 과목 다르고 환산 방식 다르고 수능 최저 다르죠. 학생 부종합은 더해요. 숫자 하나로 잘라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장 하나로 아이들을 밀어붙여요. 1등급 아니면 끝. 저는 적어도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대학 가는 학원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고등학교에서 대입 준비해야죠. 그건 부정 못해요. 근데 학교가 대학만을 위한 장소는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친구 만나고 수업 듣고 수행해보고 망치기도 하고 다음 시험 다시 준비하고 아이들이 배우는 게 국영수만이 아니에요. 관계도 배우고 생활 리듬도 배우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을 견디는 법도 배워요. 근데 학교를 등급 뽑아내는 곳으로만 보기 시작하면요. 선생님은 내 아이 입시에 점수 줘야 하는 사람이 되고 수업은 내신을 위한 수단이 되고 친구는 등급을 나눠 가져야 하는 경쟁자가 돼요. 그럼 학교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대학에 목숨을 걸까요? 결국 이 믿음 때문인 것 같아요. 대학이 인생의 순서를 정한다. 좋은 대학이 사회 초반에 유리한 거 저 부정 안 해요. 기회도 조금 빨리 열리고 네트워크도 생기죠. 근데요, 좋은 대학이 유리하다는 말하고 대학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둘을 자꾸 같은 말처럼 써요. 어른들은 알잖아요. 회사 가보면 진짜 학교 이름 순서대로 일 잘하던가요? 인생이 대학 이름 하나로 쭉 밀고 갈 만큼 그렇게 단순하던가요? 대학 입학은 문 하나를 통과하는 일에 가까워요. 그 문 지나면 또 문이 나와요. 대학 생활이라는 문, 취업이라는 문, 직장이라는 문, 사람이라는 문,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는 문. 인생은 계속 문을 통과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큰 문 앞에서 여기서 끝난다고 말해버리면 아이가 그 문 앞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요즘 이 생각을 더 하게 된 일이 있어요. 우리 큰아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이에요. 얼마 전에 첫 학기 성적표가 나왔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입결 높은 대학 아니에요. 공부를 엄청 잘한 학생도 아니었고요. 학원 다닌 적도 없고 대단한 입시 루트를 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고 수업 듣고 과제하고 시험 기간 되면 시험 공부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성적표를 보는데요. 제 기준에서 꽤 높았어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이 정도라고? 그래서 대학 학점 기준을 좀 찾아봤어요. 모든 대학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학교마다, 과목마다 다 다른데요. 상대평가 과목은 A 비율을 30%에서 40% 정도로 제한하는 대학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좀 이상한 거예요. 대학에서는 상위 30%에서 40% 안에 들어서 A 받으면 잘했네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2등급까지 누적으로 상위 34% 안에 드는 성적을 두고도 너무 쉽게 끝났다고 말해요. 똑같은 아이들인데요. 교실 문 하나만 나가면 꽤 괜찮은 성취인 게
고등학교 안에서는 실패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입시 문화가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 같았어요. 그럼 우리 큰아이가 대학 가서 갑자기 포텐이 터진 걸까요? 글쎄요. 전공이 맞았을 수도 있고 숨통이 트여서일 수도 있죠. 근데 이 녀석 대학 갔다고 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수업 빠지지 않고 과제 챙기고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고 그렇게 첫 학기를 치렀더니 어디 내놔도 성실하게 했네 할 만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이가 못했던 게 아니라 아이를 재던 자가 너무 촘촘했던 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방대에서 학점 잘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죠. 회사마다 다르고 직무마다 달라요. 현실을 단순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학점이라는 게 그냥 숫자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4년 동안 자기 생활을 어떻게 끌고 갔는지 보여주는 흔적이기도 해요. 수업에 들어갔는지, 과제를 냈는지, 하기 싫은 일도 마감까지 해냈는지.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냐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같이 봐야 해요. 대학 이름 하나로 모든 가능성이 닫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자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학교가 아이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다면,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면 떠나는 게 아이를 살리는 길일 수도 있어요. 자기 길이 분명해서 학교 밖에서 더 잘 배우는 아이도 있고요. 근데요, 단지 1등급 아니면 끝이라니까. 내신 망쳤으니까 리셋해야 하니까. 남들도 다 그런다니까. 이런 이유라면 한 번은 멈춰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교를 떠나면 내신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는 리듬, 매일 만나는 친구, 수업 안에서 우연히 얻는 경험, 그게 다 같이 사라져요. 학교 밖에서도 배울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 학교보다 더 단단한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학교 안에서는 싫어도 시간표가 있고, 시험 일정이 있고, 마감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친구가 있어요. 그 구조가 아이를 어느 정도 붙잡아줘요. 학교 밖으로 나오면 그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재택근무만 해도 리듬 무너지는 사람 많잖아요. 하물며 고등학생이요. 그래서 만약 아이가 자퇴하고 싶다고 말한다면요, 맞기 전에, 허락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할 게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질문인데 여기서도 결국 이 질문이 먼저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야? 아이가 진짜 힘든 건지, 입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친구 따라 불안해진 건지, 내신 한번 망쳤다고 인생 끝난 것처럼 느끼는 건지 이유부터 봐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적어도 이 4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 이 선택이 아이를 살리는 선택인지, 불안을 피하는 선택인지. 둘, 학교 밖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 계획이 있는지. 셋, 검정고시, 정시, 재입학까지 현실적인 경로를 따져봤는지. 넷, 그 길에서 오는 외로움과 불안을 아이가 견딜 수 있는 상태인지. 이 4가지를 안 보고 내신 망했으니까 자퇴 이렇게 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입시 전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 생활 전체를 흔드는 선택이거든요. 저도 이 얘기 남 얘기처럼 못해요. 우리 둘째가 지금 고2 딱 그 2028 대입 세대예요. 불안하죠. 부모인데 왜 안 불안하겠어요. 제도는 바뀌었지, 입결은 없지, 주변 말은 많지, 유튜브 보면 다 큰일 났다 그러지. 저도 흔들려요. 근데 그럴수록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결국 이겁니다. 최선은 다해보자. 근데 내 인생이 이 등급 하나로 끝나는 건 아니다. 근데 이 말을 아이가 진짜로 믿으려면요, 부모가 먼저 믿어야 해요. 말로는 대학이 전부는 아니야 하면서 성적표 보는 순간 표정이 굳고 2등급 하나의 집 분위기가 바뀌면 아이는 부모 말보다 부모 표정을 믿어요.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연습이 필요해요. 성적은 보되 아이를 성적으로만 보지 않는 연습. 입시는 챙기되 학교 생활 전체를 지우지 않는 연습. 저는 그게 지금 부모한테 필요한 공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정말 대학 하나뿐일까요? 그리고 지금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학교 밖에서 내 길을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인가요? 아니면 1등급 아니면 끝이라는 말이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건가요?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무서우면 피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다만 인생의 큰 선택 앞에서는 살려고 쉬는 건지 불안 때문에 방향을 잃은 건지 그건 꼭 구분해 봤으면 해요. 오늘의 작은 실천은 이거예요. 아이한테 성적 얘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제일 힘든 게 뭐야? 그리고 아이가 대답하면 바로 해결책부터 말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세요. 그게 성적 때문이야? 아니면 학교 생활 자체가 힘든 거야? 부모가 답을 주기 전에 아이의 이유를 먼저 듣는 것. 거기서부터 대화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중요합니다.
근데 대학을 잘 가려고 학교를 떠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고등학교는 대학 가는 학원만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등급표 위에 숫자만은 아니니까요.